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금요일에 세 분 카운슬러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용영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 휴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 김용영 전문가님은 어제 뭐 하셨나요? 어제 뭐 영화 있죠? 국제시장이라고. 보고 좀 요즘. 보고 왔는데 좀 볼만하더라고요. 혹시 눈물을 흘리셨나요? 김용영 전문가님께서. 약간 이제 갱년기 증상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거 보면서 눈물이 약간 날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네. 다 아는 거지만 스토리가. 이산가족 상봉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 관계도 없어요, 사실. 보셨군요. 직접적으로. 아니요, 그거 보진 않았는데 예.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른다던데. 네, 그게 예. 아주 요 감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보진 않았는데 꼭 아직. 한번 볼만한 영화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또 즐기셨군요. 영화관 앞에 진짜 차 많이 막히더라고요. 한성민 대리님 어제 뭐 하셨어요? 저는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다가요, 가족들이랑. 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와이프랑 이제 애기랑 좀 이제 첫 크리스마스잖아요, 아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와. 가까운 시내 춥고 그러니까 영등포 이제 타임스퀘어 가서 뭐 쇼핑도 네.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좋은 추억이네요. 네, 이재우 차장님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그냥 뭐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네, 증시가 근데 어느 때보다 네. 그 연말 마무리를 진짜 조용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뭐 빼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막말로 좀 짜증나 죽겠습니다. 증시가 보면은.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차분한 증시인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전에 영화에서 눈물 많이 흘린다고 했는데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다음 주 이제 마지막이죠. 이틀만 있으면 이제 네. 폐장이니까, 마지막 뭐 유중임이 거두고 내년에는, 또, 웃음꽃 피는 그런 계좌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세 분의 또 진단이 막중한 의무를 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진단 의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시청자분 미리 전화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지요, 크리스마스. 네. 주식은 어떠신가요? 어떤 종목 지금 가지고 오셨죠? 제가 기아차로 8월 6일 날 6만 천 원에 20%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너무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5만 7,500원 이상 가치게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또 기아차 괜찮다고 방송국에서 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져왔는데 지금라도 반응이 났으니까 가져가는 게 났으니까 알고 싶습니다. 예. 매수가가 6만 천 원이시고요. 네네. 비중 얼마나 되시나요? 20%. 20% 있으시고요. 네네. 8월부터 지금까지 조금 고민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왔을 때 팔까 했는데 팔지 말라고 해서 전문가 분의 진단 팔지 네. 말라는 목표 주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셔서 그때는 그래요. 네, 12월 뭐 그때쯤 초쯤이겠죠. 안 팔고 넘어가셨는데 지금 다시 좀 많이 밀려나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또 특별히 도와드릴 부분 있을까요? 네? 특별히 더 도와드릴 부분,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내년 1기분까지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장이 안 좋았어. 네. 네. 그래서 뭐 전문가님 하락한 대로 해가지고 그만할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아예 그만할까 생각도 하신다고요? 네, 내년 1기분까지만 해가지고. 네.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좀 했는데 오늘만 너무 몇 달 동안에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네. 손해도 보셨고 또 마음고생도 심하셔서 네네. 그럴 바엔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네네. 생각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기아차 저희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아차 종가를 보겠습니다. 54,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10% 정도의 손실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기아차 기본적 분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용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기아차는 저평가 상태가 확실합니다. 저평가 상태에 불구하고 엔화 약세로 인해서 상승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요 종목이 첫째는 이제 지수가 좀 시원찮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수가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긴 해도 별로 시세 탄력이 없고 이 종목은 두 가지 악재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화도 최근에 1,100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엔화가 1,120엔까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엔 환율 관계 늘 자동차주를 얘기하면 항상 엔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엔화가 조금 최근 들어와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러시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유가 하락하면서 매스컴에 들어보면 그게 러시아의 매출 비중이 한 7% 정도 돼요. 기아차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저번에 이제 한전 부지 뭐 인수한이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쏙 들어갔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PER 자체가 6배대입니다. 4분기 예상보다 약간 미흡하다 하더라도 6배대 후반입니다. 요거 한번 요 정도면은 보유해 볼 만하다. 주가가 크게 안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PBR이 한 0.94배 정도 되니까 사실은 장만 좋으면 상당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아쉽죠. 아까 이제 먼저 제가 악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한 20%에서 15% 이렇게 조금 감소 추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질 것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 사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유가 상태를 보면 이제 조금 50달러 중반 수준에 있는데 점점 안정을 좀 찾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 확대 기대 심리 또 중국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제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하면 이제 지금 바로는 좀 답답할지 몰라도 매수 단가 수준 전후까지는 한 차례 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을 좀 유지하시고 그 외에 이제 이슈라든지 차트 분석은 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건 보유 종목입니다.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가 그거까지 제시해 주셔야죠. 그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목표 주가는 6만 지금 매입 단가 6만 1,000원인데 6만 원 전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6만 원 이상으로 상승을 하려면 또 대세적인 장세가 이건 뭐 가는장 분위기가 딱 나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자리가 일단 PBR 1, 2배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전저점 라인에 이제 5만 1,500원 정도 있는데 뭐 그 자리 정도를 일단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 이제 차트 분석하시는 분이 아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네. 기아차의 이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이재호 차장님 한 줄 평 먼저 해주시고요. 네, 일단 한 줄 평은 뭐 러시아 리스크 진정되어야 뭐 이렇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기아차,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뭐 엔화 약세에 좀 피해를 좀 많이 받았고 사실 뭐 그 이면에는 또 이제 그 환율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 글로벌 트렌드는 지속적인 이제 뭐 차량 경량화, 뭐 연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쪽인데 조금 이제 그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올 한 해 내내 이제 매물 압박을 받았는데
글쎄요,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러시아 리스크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이제 판매 손실로 인해서, 확대로 인해서 판매 보증금이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전체 기아차의 주가 약세를 만들어가는 뭐 요소인데, 어쨌든 러시아 쪽의 리스크, 러시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4분기에는 뭐 한 1,000억 정도 손실이 뭐 날 것으로 이쪽에서 뭐 그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좀 흘렀고 좀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내년 초에 러시아 리스크가 좀 진정되는 시그널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단 뭐 그동안에 짓눌렀던 부분을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이제 배당을 좀 이제 확대해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중간 배당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최근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현대차, 기아차, 또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굴제 이제 경기 관련 뭐 대형주들이 대표 대형주들이 추세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꺾였다라는 뭐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배당을 주지 않으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을 확대했다, 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간다라면은 역시 이것은 주가에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소렌토죠. SUV 차량이죠. SUV 차량이 이제 글로벌 런칭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기아차 같으면은 SUV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타 이제 업체들보다 이들 쪽에서 SUV 쪽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기아차가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가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그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이 에어백 결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리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경쟁사의 악재는 결국 현대차, 기아차 쪽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반등도 좀 밋밋하고 많이 빠지기도 빠졌고 또 반등도 약간만 밋밋하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뭐 그동안에 과매도되었던 부분을 일정 정도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돼요. SUV라든가 혹은 뭐 경쟁사 일본 업체들의 뭐 리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 단기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리스크가 진정된다라고 하면 좀 탄력적인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아차는 지금 현재 자리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고 뭐 그대로 이제 보유 홀딩할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그 과거처럼 우리 시장에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대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이제 좀 시기는 끝났다 그렇게 보고 지금은 박스 전략이 맞지 않겠나 당분간 앞으로도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은 박스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동을 했을 때 상단부는 대충 이제 6만 원에서 6만 한 2, 3천 원 정도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 박스권 상단부 권역으로 예상되는 6만 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를 이제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지금 이제 그 5만 4천 원 오늘 주가 마감했는데 바로 이제 올라오기 반등 나오기 직전에 저점이 한 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5만 2천 원 정도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여기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손절가 5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보다는 수익 보고 파실 가능성이 더 높겠다고 보시나요? 배당 확대 정책 발표로 인해서?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 시청자님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죠. 이거를 짧게 지겨서 팔고 싶다. 뭐 더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은 5만 2천 손절가 잡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전에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정말 손실만 나고 수익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손해보고 파는 것보다 제가 봤던 6만 원 정도까지 내년도 올라와서 팔고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주식을 계속 하실 것인가 그만두실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굳이 기아차라는 종목이라 한다면은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두 분 전략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럼 마지막. 내년 1기분 이상 가져가야 되겠네, 그죠? 네, 손절가보다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6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네, 두 분 네, 다 네. 보셨거든요. 네, 네.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한성민 대리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지선은 충분히 강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아차를 보시면, 기아차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이제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글로벌 이슈들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사태라든지 또 이제 엔저에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이제 거의 좀 이렇게 저희끼리 하는 말로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저점 이제 거의 51,600원까지 하락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10월 달에부터 보면, 쌍바닥이 형성돼서 이제 추세 전환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리선으로 보면은 한 52,000원에 그 강한 지지선이, 확보가 되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도 회복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이제 놓여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좀 문제는 이제 바로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수급 주체도 이제 주도적으로 매수세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V자 반등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는 그리 이제 나쁜 측면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손절가를 좀 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52,000원 선을 제시하고 싶으나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면 51,600원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또 이제 좀 상단 부분 그 6만 원대까지도 좀 중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6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6만 원까지 이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희 세 분 전략 나왔거든요. 네네. 6만 원 수준까지 세 분 생각하시네요. 네.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한 2기분이나 3기분까지 가야 됩니까? 시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김영용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한 6만 원까지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내년 저는 1, 4분기 중에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연초 미국 시장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초에 국내 시장이랑 약간 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2월, 3월 달 가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올 건데 주로 6만 원대까지 올라가려면 2, 3, 4월 요 구간 정도에 좀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분기 중에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지금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틀 남았는데 12월 이제 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6만 원으로 가려면 이게 이제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거 좀, 푸틴이 좀 시간 좀 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지금, N 약세도 그 이후에는 조금 둔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초봄, 그 2, 3, 4월, 요 구간 중에 나타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짜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대응하시기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모쪼록 잘 해결하시고 네, 내년도 네. 또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아차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팔까 생각했던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재반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용 전문가 목표 주가 6만 원, 나머지 두 분도 역시 6만 원의 목표 주가. 또 김영용 전문가의 손절가는 51,500원, 이재호 차장 손절가 52,000원, 한성민 대리 손절가 51,600원 제시했습니다.